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우성입니다. 네, 어제 분명히 화요일이었고 오늘 수요일인데 이게 바이오리듬 자꾸 얘기하는데 갑자기 수요일 되니까 네. 피곤해지네요. 이틀밖에 일 안 했는데 이틀도 일 안 했는데. 네, 그렇죠. 금방 피곤해졌는데 그래도 좀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하루 지났는데 벌써 한 주의 반이 왔습니다. 좋으세요? 좋죠. 인생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좋으세요? 전 너무 아까운데. 아니 잠깐만요. 좋아야죠. 네, 그래도 빨리 주말에 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다들 이제 평일보다는 주말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평일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올라야 하니까 예, 내 그렇죠. 계좌의 수익이 불어나야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는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네. 정말 하루하루를 좀 잘 보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스탠스 예, 저 바꾸시네요. 잡아줬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요. 어젯밤에 제가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왜요? 왜요? 라고 글로벌 라이브 때문에 엄청 예. 피곤했는데 네. 어제 몇 분이 오셔갖고 여기서 이제 힘을 봤어요. 내라. 우유빛깔 장우석 봤습니까?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많이들 좀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살짝.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네. 야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피곤함이 어떠어떤 이유 때문에 좀 사라지더라 하는 거였는데 정말 그게 힘이 됐다는 거. 다시 우리 한번. 네. 저희가 아침 일찍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네. 또 우리 장구 사장님이 밤늦게까지 방송을 하는 것도 다 에너지가 네, 우리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응원과 또 네. 함께해 주시는 지금 벌써부터 4,000분 가까이 저희 실시간으로 그렇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저희 여기 못 앉아 있죠. 네, 못 앉아 힘 있습니다. 없어서. 예. 예, 여러분 오늘도 네. 저에게 에너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오늘 1시간 동안 쏟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장부 사장님께서 시장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초반 정말 대비해서 다행입니다. 참 예. 잘 올랐던 시장 정리해 주실 거고요. 오늘 데이터맨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 전래원 부장 함께합니다. 이분이 그동안 쭉 좋은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지 잠시 예.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새벽 방송을 자꾸 예쁘다 하지 마세요. 버릇 나빠집니다. 아니에요. 버릇 나빠지지 않을 테니까 이런 칭찬을 좋습니다. 여도운도 춤추게 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맞아요. 분명 마이너스 장인데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었어요? 물 좀 드시고 무슨 아니, 물론 일이었습니까? 나왔습니까? 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악재에 약간 둔감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드디어. 예, 드디어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올라갈 일만 남은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 네, 라고 조심.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제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겟 실적 전망 경고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고요. 주요 지수가 이틀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라고 좀 보여드리고요. 3대 지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S&P 500 0.95%, 다우가 0.80%, 나스닥 0.94%로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여동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초반에 저는 불안불안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쭉쭉 네.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금요일 날 CP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CPI가 못 나와도 올라갈 것 같은 약간의 내성이 쌓인 그런 모습을 봤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저점이 온 게 아닌가 싶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마음 한켠이 왜 이렇게 불안하죠. 뭐 CPI도 있고 다음 주에 FMC도 있고 그래서 있는데 네.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네.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제가 솔직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고 떨었거든요. 집에 갈 때 떨었는데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나 떨군요. 그래서 네. 여러분 혹시 5월 18일 날 기억하십니까? 5월 18일? 5월 18일 FMC 때인가요? 그때 뭐였죠? 아니 지난달 5월 18일이요. 뭐였죠? 그때가 타겟이 나왔던 실적 발표였는데요. 그날 난리가 딱 보시면 될 것 났잖아요. 같습니다. 5월 18일 실적 발표였는데 그때 EPS가 2.19 나왔거든요. 3.07 전망이 상당히 못 나왔죠. 그다음에 맞아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5.3%포인트 예상했는데 지금은 얼마냐? 딱 2%입니다. 이게 재고를 빨리 털어내기 위한 그렇습니다. 방법이라면서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바람에 주가 하락했는데 실제 잘 나갈 때 10%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을 내고 그 반토막이 또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했거든요. 다음 그림 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그날 당시에
주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타기 발표 났을 예, 때. 발표 났을 때 이렇게 빠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5%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거의 급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날 올라간 종목이 고작 9개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 상당히 좀 기뻤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웬만한 이런 실적 그 경고가 안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인 게 타겟이었는데 이번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실망 줬다는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깃의 주가가 근데 사실 많이 하락했어요. 예, 이게 고점 언제부터죠? 대비 41%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이런 모습을 처음 봅니다. 타깃의 모습.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매점이 아직 안 좋아지다 보니까 혹시 소비가 얼어붙는 게 아닌가 하는 경고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기업을 빼고 보시면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네. 타깃에 국한됐던 하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소매 판매 업체들에 대해서 네. 이미 우리가 지난달에 좀 한 차례 충격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백화점 업체들이나 일반 브랜드 기업들이 좀 괜찮아서 좀 이게 상쇄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 상황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 노출되어 있는 건 맞아요. 오늘 또 한 가지 악재가 나왔는데 월드뱅크에서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성장 자체를 4.1에서 2.9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보시는 것 전쟁, 물가 올라가는 모습, 중국 봉쇄 등으로 사실 어려워진 그런 모습을 반영하면서 내렸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약간의 자극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 보였지만 어쨌든 올라왔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런 월드뱅크 이런 기사들은 우리가 뭐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보게 돼요. 지난달에도 저희가 세계은행, 뭐 네. IMF 계속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어떨지가 너무 궁금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기사를 저 찾아보게 되고 안 좋게 보면 정말 경기가 안 좋아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하네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관건은 뭐냐면 혹시 전쟁을 처음 들으셨습니까? 전쟁은 물가 뭐, 네. 처음 들었습니까? 중국 봉쇄 처음 들었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깊숙이 보지 마시고 간단히 보시면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유가의 흐름도 어제 WTI 기준으로 1% 넘게 예. 올랐는데 요즘에 미국에 그런 문구가 유행이래요. 주유 그 기름보다 맥주가 더 싸다. 아, 음, 그렇습니까? 맥주가 원래 더 비쌌나 봐요. 저는 뭐 음, 미국이 뭐 어느 정도 저는 수준인지 모르겠죠. 몰라서. 근데 그렇다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네. 제가 이걸 매일 보여드리거든요. 혹시 어제자 가격 기억하십니까? 어제 어제자 6 봤던 것 같은데. 4.86이었잖아요. 그새 4.9이 되면서 네. 거의 5달러까지 했다고 거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균 가격인 거죠? 평균 가격이죠. 아, 미국 전체. 뭐 어디에는 거의 뭐 구자 앞자가 구자 보는 데도 있고 뭐 그렇다던데. 잘 사는 지역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평균 가격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다음 주 내일이면 한 5달러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하지만 이게 CPI를 올리는 요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5월 달치니까. 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 피크 찍은 모습이 좀 더 늦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숫자는 한 8.2 정도인 거죠? 8.2%인데 어제자까지 해서 보면 8.3까지 또 보시는 분이 많아져 갖고요. 약간 횡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월가의 평균을 얼마예요? 약간 8.3 이상 잡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어쨌거나 CPI에 대한 고점 논란은 다음 달 넘기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어제 또 반등했던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 대비해서 다 올랐고요. 애플의 주가. 애플이 또 핀테크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지금- 내용이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다양스럽죠. 크로님이 올라가야 됩니다. 해서 1.76% 올라갔다는 거 보여드리고 아마존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약간 조정받았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3번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이 빠졌는데 물론 이제 얼마 안 빠졌죠. 어쨌거나 어제 나쁜 기사 때문에 빠졌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4번이 방산주가 모여있는 기업들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왜 다시 한번 올랐어요? 보여드립니다. 전쟁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개별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사상 최고치 갔던 기업이 어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끝에 있는 에너지 관련 것도 보시면 좋은데 엑스모빌이 어제 투자금이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갔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약간 얄밉게 올라갔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투자 의견은 진지게 올라가야 됐던 거 아닌가요? 진지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지금 100달러가 넘어가는 엑스모빌이 주가를 보이는데 목표 주가가 120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약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전해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세계 개발자 회의가 열리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테크 관련된 유튜버 분들이 바빠졌죠. 애플 그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애플의 이런 신제품 관련해서 쭉 올려주시는데 올해 뭐 내년 기대되는 것들이 되게 많던데요. 많죠. 많은데
그 제가 일단 첫 번째 음. 아이폰은 안 씁니다. 저는 아이폰 씁니다. 아, 씁니까? 혹시 보시면 아십니까 내용을? 뭐 본다고 알겠어요. 제가 개발자도 아닌데. 네, 상당히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애플이 꺾이면 안 된다는 거 네.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 버티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기억 볼 건데 혹시 로스록 그루만 기억 혹시 아십니까? 로스롭 그루만. 네, 로스롭 저도 그루만. 찾아봤는데 뭐 방산 관련된 원오브. 예, 네. 그렇죠. 방사선 사이 업체인데 이게 이제 전투기 군함을 맡고 있는 기업이고 또 스텔스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만드는 기업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제자로 하산 최고치에 돌입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침공 그렇습니다. 관련한 이슈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만 2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쟁 관련주에서 상한 최고치 갔다는 게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102일째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을 약간 좀 미쳐졌지만 다시 한번 같이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1부터 10까지 좋은 게 10이고 안 좋은 게 1이라면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전 한 7 정도? 좋은 쪽으로. 예, 보고 있는데 이번 나오고 있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 야, 2분기 실적이 만만치 않겠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환 때문에 좀 네. 주가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전망을 내렸는데 오늘 타깃이 내리면서 약간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2분기 가까이 가면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느낌상. 저는 5월 시장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6월에 이렇게 장 초반 대비해서 반등하고 이런 게 심리가 좀 좋아졌다로 한 7 정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약간 불안해요. 이게 땡겼다가도 얼마나 떨어뜨리게 하는 변동성이 있으려 이러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이 불안감을 완전 없애기 위해서는 이번 주, 다음 주를 좀 지나고 나야 숫자를 좀 봐야겠죠. 가시지 않을까. 숫자를 봐야 됩니다. 숫자를 봐야 되는데 숫자가 못 나오면 어떡할까 그 걱정하시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못 나오면 금리 올리면 되죠 뭐. 네? 금리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네.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떨거나 긴장하시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네.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떨거나 긴장할 때 아예 안 봅니다. 안 보는 것도 방법인데 어떻게 안 매매를 보겠습니까? 매매를 실제로 안 봐야죠. 해요. 아, 매매 안 한다? 네. 그 우리 여덕원 앵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뭘 물려 있어요? 우리 또 아니 또 그 클라우 있지 야, 않습니까?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자입니다. 네, 장기 투자니까 뭐 100년 갖고 징징쇼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든지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그리고 시장 이슈 쭉 정리해 봤고요. 저희 잠시 후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내훈 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지금 본인 포트폴리오의 배당률이 얼마 정도 돼요? 사실 2천만 원은 이미 넘고요. 아주 독특합니다. 저희 ETF는 오타쿠 ETF입니다. 건담 공부를 어깨가 그쪽이다 보니까 찢어버렸다. 제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주식 투자는 제게 빚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네, 위더 스타 제가 지난주에 방송 업로드 된 걸 봤거든요. 근데 일단 굉장히 고퀄리티의 편집에 깜짝 놀랐고요. 재밌더라고요. 편집을 스텝만 촥촥촥. 한 30명 오.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사실 종편 나가 상관없는 방송인데 그죠. 내보내주면 안 됩니까 이거? 제 힘으로 안 됩니까? 근데 제 힘으로 안 돼서. 저는 뭐 역할이 없었습니다만 네. 워낙 다른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해주셔갖고 정말 좋은 방송이 아니나 싶은데 네. 이거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저희가
그 공중파나 내보내도록 한번 제가 힘써 보세요. 예, 힘써보겠습니다. 또 게다가 메이크업도 하셔가지고 환하게 인물이 환하게 아, 나오시더라고요. 자, 위드스타는 매주 토요일 날 업로드가 예, 되는 그렇습니다.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도 여러분 새롭게 업로드되는 2편, 1편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미 네.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심층 인터뷰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내연 부장 함께합니다. 데이터맨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뭐 데이터맨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너무 또 쭉 안 네. 좋다 보니까 우리 전 부장님의 네. 뭔가 에너지가 좀 네. 떨어진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거 좀 한번 하면서 네.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여도은행 질문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어떤 거요? 1에 10까지 이렇게 아. 10까지 있다 그러면 네. 어느 정도입니까? 안쪽에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 시장을 좋게 예. 보는 지표로 예, 그렇죠. 10이 10까지 좋아요. 봤어요. 네. 매우 좋다. 저도 7에서 8 정도? 오.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객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음. 레인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사실 이제 저희 점이 객장이 있지는 않지만 고객분들의 반응을 네. 보면 오히려 그냥 지금이 더 그냥 차분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왜냐면 지표 하나하나마다 해석이 너무 다 다르고 뭐 갑자기 좋아했는데 또 보더니 또 빠질 때도 있고 어제처럼 또 아 이거 안 좋네 했는데 또 올라갈 땡기는 때도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그냥 지금은 FOMC까지는 그냥 다 차분히 보시려는 그런 분위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마음과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뭔가 다. 제가 시장의 촉도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시장의 촉도입니다. 왜요? 아까 7, 저 7 네, 비슷하기 때문에 네. 제가 거의 기본이 아닌가 말씀 다시 네, 한번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과연 이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숫자도 한번 올려주시면 그 심리 상태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포와 탐욕 지수 필요 없습니다. 네, 필요 3% 없습니다. TV 지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또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지 네.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저희 코너의 제목이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철저하게 예, 월가에 있는 의견들을 네. 모아가지고 또 오늘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은 오늘은 또 좋은 얘기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을 균형 있게 다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보고 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럼 JP 모건의 네, 반인 반신 네, 맞나요? 맞습니다. 반인, 반신?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 마르코 콜라보 비치가 발음이 어렵죠? 네, 발음이 어렵네요. 마르코, 예. 네, 이분이 최근에 계속 유일하게 강세론을 얘기하셨던 분인데 요번에 사실 6월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이 저점에서 해라라고 한 시점부터 상승은 나와서 어떻게 보면 맞췄어요. 이분이 또 이번에는 물론 지금 어디서 팔아라라는 얘기는 아직 하시진 않으셨지만 어느 정도 저점 때마다 나타나셔서 반대로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타이밍에 틀린 적도 있지만 요번에 그래도 거의 대다수를 맞히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반인 반신이라는 뭐 그런 표현도 좀 받고 있죠. 근데 어쨌건 이분께서는 예, 어제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증시 하방 요인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견고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분 얘기가 어제만 보면 맞다고 보여지는 게 아까 장 부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타겟이 추가적으로 하향을 했는데 실적 가이던스를 그거 나왔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세계 어떤 지수로 IMF였나요? 아까 네. 그 세계은행. 월드뱅크, 네,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또 이제 전 세계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다 이미 알고 있어. 선반영이야라고 하면서 올랐거든요. 어제 장이. 그런 것처럼 이분도 지금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말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났다라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늦춰지면 연준도 통화 긴축을 늦출 수 있다. 그러면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5월 하순부터 상승세가 약세장 랠리로 해석하고 있는데 증시 하방 지지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견고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예, 그래서 지금도 실적 컨센서스가 굉장히 보수적인데 지금 중국도 봉쇄를 풀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말이 잘 이해는 안 가요. 실적이 낮춰지고 있는데 어쨌건 뭐 중국이 오픈을 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러니까 실적이 낮아지는데 올라간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얘기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고 이미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다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이분의 의견은. 그러니까 실적 안 좋을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도 오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위험 자산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분이 또
맞으실지 틀리실지는 모르나 저희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켓 익스트림스라는 데서도 또 굉장히 좀 좋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요 마틴이라는 분께서 상승세가 더 갈 수 있다. 이번 5월 하순에 상승세가.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뭐 몇 퍼센트 올랐었고 이걸 본인이 막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근거를 토대로 봤을 때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다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또 이런 거잖아요. 나스닥과 테크놀로지 스톡이 가장 주도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좀 바라고 있는 그림을 이 두 분이 얘기는 하셨고, 근데 또 균형 있게 봐야 되잖아요. 또 반대 의견 어떤 게 있을까. 자, 여기 보면 또 여기 또 코베시, 아담 코베시라는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또 우리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고하지가 못하다. 지금의 랠리가. 그래서 오히려 올라 있을 때 이익이 났을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좀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에 증시 반등이 견고하기가 어렵다. 아직 글로벌 불확실성도 크고 매파적인 기조도 계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보다는 반등 시마다 차익 실현을 나서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그게 투자 전략으로 본인이 보기엔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늘 또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뒤에 살짝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 사실 저는 이분은 늘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잖아요. 마이크 윌슨은. 그렇죠. 웨드 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항상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좀 스타일마다 다른데 어쨌건 최근에 하락을 했으니 마이클 윌슨을 또 맞춘 셈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역시나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의 랠리는 약세장 랠리이기 때문에 곧 하락 반전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아주 무서운 얘기죠. 8월 하순에는 3,400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어요. S&P 500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데 신중해야 된다. 현재 S&P 500 기업들의 선행 PER이 17.5배로 회복이 됐는데 금리가 다시 3%를 넘어간 상황이고, 이런 3%가 넘어간 상황에서는 현재 밸류가 정당하기는 어려워요. 이걸 정당하려면 유의미한 실적의 성장이 필요한데 지금 아시겠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실적 가이던스를 다 낮추고 있는 상태다. 둔화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중순이 갔을 때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를 보시면 어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그렇죠. 대로 경제 지표들이 다 안 좋아집니다. 더 안 좋아질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또는 타겟의 실적도 낮춥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뭐 타겟의 실적이 뭐 이렇게 다들 뭐 집중을 하냐 막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타겟이나 월마트는 미국인들의 생필품이나 소비품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니까요. 그리고 지난번 타겟의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재고가 43% 이상 늘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세일즈 매출 성장은 4% 수준밖에 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재고가 없었잖아요. 이제 타겟이나 월마트, 마트에 가면 물품이 싹 없어서 물건을 못 사서 다들 난리였었기 때문에 막 열심히 만들어서 재고를 채워놨더니 이제는 물건이 안 팔리는, 그러니까 공급이 과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봤던 건데, 그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그리고 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며칠 전에 또 환율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꺾이면 당연히 증시가 더 꺾이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아까 앞에서 보셨던 해석은 그거 이미 다 선반영된 거잖아. 다 알고 있는 거야. 더 나빠질 건 이제는 없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어렵고, 또 이번 주 목요일날 CPI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FOMC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역시나 다 사람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겠죠. 여기서 굉장히 예상한 대로 CPI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게 나왔고, FOMC에서도 예정한 대로 뭐 0.5% 올리면서 긴축을 똑같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이러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미 그게 또 나왔을 때 이거는 또 안 좋아질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재차 반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판단이 어려운 뭐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글쎄요. 저라면 사실 정답은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이럴 때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본인이 불안하다면 본인이 난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고 장기적으로 끌고 우리 여도원 앵커님처럼 장기적으로 난 굳건히 가겠다는 마음이 맞아요. 있으신 분이면 홀딩하시거나 또는 빠졌을 때 좀 더 사시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불안한 사람이라면 이익이 난 종목이 있으면 일단 일부는 진짜 이익 실현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는 좀 해놓고 현금 들고 있다가 혹시나 또 추가 하락이 있다면 거기서 또 보면서 또 다시 저점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민한 대응이. 물론 가만히 있는 것도 답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심리상 좀 멘탈이 약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해야 조금 더 또 그 시기를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월가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맞췄네 틀렸네 이걸 보실 게 아니라 본인이 대응하는데 참고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지금 1년 사이에 S&P 500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보면은 4천 작년 말에 이제 4천 거의 800 가까이까지 800이었죠. 갔다가 지금 최근에 3,900선까지 그렇죠. 하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수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 실적 밸류에이션 이런 걸 따져서 적정한 지수 때 얘기할 때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그 하단이 뭐 3,400, 3,300도 나오고 예. 그 중간치가 한 3,600, 800 이 정도 나왔는데 그걸 찍지 않고 지금 다시 4,160까지 올라갔단 예,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중간치 어느 숫자를 다시 한번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심에 지금 사기보다는 지금 사기보다 한 번 더 충격이 왔을 때 그때가 기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은 매매를 아직은? 활발하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너무나 엇갈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고 시장뿐만 아니라 경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너무나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경제가 눈에 띄게 둔화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사실 이게 또 그런데 또 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둔화는 일부는 되지만 침체는 면할 수 있다고 예상은 하는데 뭐 여기 이것도 이제 골드만삭스 내에 이 얀 해치우스라고 이끄는 팀에서 내는 어떤 일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식 하우스뷰다 뭐 이렇게 다 보기는 어렵고요. 노동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있는데 뭐 근원 인플레이션도 같이 둔화가 되고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더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 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준이 우려하는 것만큼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본인들은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성장률이 예상치 않게 위축세가 나와서 뭐 이런 것들이 증가했지만 이거를 제외한 다른 활동들의 수치를 봤을 때는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세션이 오기는 아까 침체는 올 것 같지는 않다. 근데 혹시 또 모르는 게 여기 보시다시피 페드 하이크 레이트 금리를 좀 강하게 올리게 됐을 시점에는 우리가 또 예상치 못한 리세션을 다시 또 땡겨 오거나 빠르게 또 끌고 올 수도 있을 거란 우려는 있다. 사실 다 아는 얘기를 했어요. 골드만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나의 의견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조금 들어가 보면 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반등이 나왔죠. 역시나 또 이랬어요. 환손실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있다. 이미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100을 한참 넘어간 상태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었는데 이 BMO에서 이 바흐만 애널리스트는 나는 이거는 이제 거의 영향 미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거 많아봐야 한 자릿수 정도일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해서 목표 주가 아웃퍼폼하고 345불 목표가를 유지를 했는데 어제도 그게 그대로 반영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환율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했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에 가장 적절한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룰루레몬 실적이 있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가이던스를 높이는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 룰루레몬이 좀 상향을 했길래 뭐 많이들 사신 종목은 아닌 것 같지만 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저한테 요새 광고가 계속 떠요. 아 그런가요? 구매한 적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는 없는데 자꾸 사라는 광고가 엄청 뜨더라고요. 어떻게 그 남성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그 여성들이 입었을 때 좋은 옷일인가요? 육아복으로?
뭐 편하더군요. 네. 아 그래요? 네. 남자들은 이런 걸 잘 네, 몰라서. 아직 뭐 지금 최근에는 입을 네. 몸매가 되지 않아가지고 레깅스 잘 안 입지만 편하더군요. 그래서 썼었어요. 네, 그래서 그랬었군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요. 예, 저희는 남자들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실제 사용하신 분들이 이렇게 후기를 듣거나 이제 실적을 보고 역추산해 볼 수가 있는데 요번에 물가도 오르고 뭐 다 가격도 오르고 판가도 올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토탈 전체 매출이 32%가 전년 대비 늘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팬데믹 수혜주였잖아요. 밖에서 운동하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요가를 하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팬데믹의 영향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이 나왔길래 이게 요가가 굉장히 좀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또 뭐 룰루레몬이 요가복만 파는 건 또 아니고 다양한 스포츠웨어도 같이 팔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살짝 돌아가 보면은 네.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32% 증가도 있었고 EPS도 예상치 대비 이렇게 상회하는 모습은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 요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하면 다 예상치 하회, 뭐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순이익 훼손 다 이게 대다수였는데 굉장히 좀 잘 방어를 한 것 같고 순이익도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높였다는 점, 그리고 예상 EPS도 높였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했고, 그래서 제가 세부 지표들 IR 자료를 찾아봤더니 전반적으로 워먼스 레버뉴, 그러니까 여성들이 입는 여성복 쪽에서 3년 평균이 24% 정도 성장을 했고, 재밌는 게 남자. 남성도 30%가 늘었어요. 남자 그래서 더 많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살을 빼려면 룰루레몬을 사서 입고 아니 운동을 해야 되나? 레깅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팬츠, 뭐 재킷, 네. 티셔츠 신발.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이제 러닝 슈즈 쪽 얘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보면 러닝 슈즈가 이번에 뭐 런칭을 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양하게 뭐 디지털 쪽에서도 늘었다. 그러니까 인터넷 판매나 디지털 판매 쪽이 51%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스토어에서 파는 게 13% 정도 늘었는데 디지털 쪽의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 51%. 이게 최근 요번에 실적 견인을 크게 견인을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나이키나 뭐 룰루레몬이나 인터넷 판매 쪽 늘어나는 부분, 모바일 판매라든가 이런 것도 컸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터내셔널 레버뉴도 37%가 늘어나고 있었고, 이제 북미 쪽 26% 늘어난 것보다 전 세계적인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여기 제가 아까 써놨는데 남성복 부분의 호조와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새로운 어떤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지난 3월 말에도 뭐 원자재, 노동력, 이제 인건비겠죠. 항공화물 이런 증가를 위해서 가격을 인상을 했다. 그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팔리고 실적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 근데 중국에서 점포가 3분의 1 가량이 닫았다. 폐쇄가 있었죠. 이게 좀 어느 정도 리스크였을 거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하이가 다시 이제 리오프닝을 시작을 했죠. 그럼 만약에 또 추후에 다시 이게 또 다시 개점을 하면서 중국 쪽에서 또 혹시나 판매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제가 아직 체크해 보진 못했지만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얼마큼 룰루레몬을 사서 입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현지 브랜드들이 또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과연 룰루레몬을 또 얼마큼 입을지는 또 한번 제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현지의 중국의 뭐 틱톡이라든가 봐야죠, 틱톡. 이런 걸로 한번 좀 체크를 하거나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좀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룰루레몬이 너무나 뭐 네. 좋다라는 얘기 사이에서도 시티에서는 중립 의견을 내놓은 이유가 있겠죠. 네, 또 안 좋게 보는 의견이 있어요. 제가 이거 요 IR 자료를 캡처를 했는데 CEO는 또 굉장히 좋은 말만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우리 굉장히 연초 스트롱 좋은 스타트를 시작을 했다. 뭐 굉장히 지난 5년 동안 중에 굉장히 견조한 실적이 나왔다. 또 이제 2배 이상의 크로스 성장 뭐 플랜을 만들고 있다. 뭐 애자일 조직이라든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팀들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전한다. 뭐 이런 좋은 얘기는 했는데 애널리스트 굉장히 싸늘하게 보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가 좋다고는 했지만 뭐 생각보다 순이익이 크게 는 게 아니라 소폭상해다. 그래서 물류 비용 늘어난 것 때문에 총이익률이 준 거는 조금 우려할 부분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익률 하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리스크 대비 그냥 균형 잡힌 현재 적절한 수준인 것 같다. 그래서 목표가를 또 이렇게 345불로 낮추는 애널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긍정적으로 보는 하우스도 있었습니다.
번스타인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매크로 상황에서도 잘 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는 몇 안 되는 이 소프트라인, 의류나 신발, 액세서리 같은 걸 소프트라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매업체 중에 몇 안 되는 기업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또 의견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결국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네. 6월 10일 금요일 날 발표되는 5월의 CPI가 뭐 이런 식으로 예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예상치 부합하거나 낮게 나오면 증시에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CPI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다시 고점을 이르게 되면 다시 또 공격적 긴축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 또 시장이 안 좋게 또 끝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시장은 금요일에 이 지표를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이나마 기대를 하게 만들기도 하는 CPI 결과 CPI. 발표는 금요일 날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I 관련된 예상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 전내원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죠.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틀째 시장의 상승세 그리고 간밤에는 조금 더 높은 상승세가 보였고요. 네.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의미부여 엄청하죠. 아 그러니까요. 뭐 아침에 좀 떨어졌나 보죠. 네. 미국 시간 아침에 그냥 무심하는 듯 이렇게 보면 주가 좀 올라갈 때도 있고 네. 떨어질 때도 있다라고 있고요. 제가 오면서 좀 들었는데요.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뭐요? 아, 1부터 10까지? 저는 1부터 10 그런 거 물으면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어... 병원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통증 어느 네, 정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선생님들은 그렇게 물어본 적 별로 없는데 외국에서 병원 가면 선생님 꼭 물어보는데 영어도 물어보기도 알아듣기 쉽지 않은데 1에서 10 어떠냐 그러면 영화 보면 다들 그렇게 대답하는데 저는 한 5.3? 5.3 네. 중립 정도군요. 네, 저도 중립에서 정도예요. 약간 근데 5.3, 5.4가 미국 시장의 그냥 상승 확률입니다. 항상 보면 55% 정도가 상승 확률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이상을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뭐 좀 팔고 그렇게 안 갑니다 성격이. 그래서 그냥 좀 진중하게 마음을 좀 비우고 보는 것이 저는 정신 건강에도 좀 솔직히 좋다고 그쵸. 보고 있죠. 그래서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네. 그냥 좋게 나오면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는다. 저희 집에 가훈은 없지만 제가 매번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엄마 아빠 나나 너희 엄마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게 don't expect too much가 제 진짜 항상 신조어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좀 마음을 편안하게 보시면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갖고 갈 만한 것들을 전 주식 금액도 중요하지만 주식 수를 꾸준히 늘려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을 내가 올해 뭐 10주를 사겠다, 20주를 사겠다. 아니면 S&P 500의 SPY를 뭐 10주 사겠다, 뭐 5주 사겠다. 그런 것이 전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여하튼 좀 다행스러운지 모르지만 10년물 금리가 조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뭐 3% 넘나드는 모습 오늘도 보여줬었고요. 유가 이제 거침없는 모습이죠. 유가 반등하면서 $110 수준. 앞선 코너도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미국 전역의 평균 그 가솔린 가격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1갤런이 모르겠어요. 지금 매번 까먹는데 한 3.7리터 정도 나오지 않나요? 3.6, 3.7리터. 네, 그 정도 나오니까 미국 분들 더 아실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그 어찌됐건 유류세 이런 거를 뭐 다운 시켰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뉴스인가 제가 잠깐
듣기에 제목만 보니까 우리나라 추가 뭐 인하 얘기가 있다고 어저께 그랬나요? 뭐 얘기하셨잖아요. 유가세, 유류세. 유류세를. 근데 미국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갖고요. 미국은 지금 평균이 4.8달러 갤론당 평균이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LA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6.8달러까지 그렇게 나와서 나오죠. 최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이 쉽게 얘기해서 레귤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무연 레귤러인데 솔직히 무연 레귤러는 저는 별로 안 나요. 자동차 웬만한 건 다 그 뭐 프리미엄 이상 넣으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조금씩 더 올라가면 제가 어저께 하도 해갖고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지금 가격이 우리나라 돈은 한 1,800원 정도 합니다. 지금요. 1,800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휘발유는 제가 알기에는 미국 가면 프리미엄이다 바로. 프리미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엄청 비싼 겁니다. 지금요. 뭐 캐나다 뭐 그 밴쿠버 이런 데는 보면 우리나라 돈은 한 2,500원 나올 건데 지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지금 비싼 나라도 아닌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를 느낄 정도니 엄청나게 지금 기름값이 비싼 거죠. 원래는 항상 미주 쪽은 우리나라 대비해서 유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죠. 미국은 엄청 싸죠. 물론 지역보다 다르고 캐나다는 아주 싸진 않지만 지금 미국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대충 계산기 또 들으니까 1,800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웬만한 지금 도시 지역 사시는 분들은 지금 다 우리나라 돈 보면 1,800원 내실 겁니다. 지금 1,700원, 1,800원. 하여튼 엄청나게 오르니까 이런 것들이 생활비 자체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오프라인 뭐 매장 가는 사람은 약간 한 번 갈 거, 두 번 갈 걸 한 번 가고 모아서 같이 가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가 지금 혼자 오늘 약간 좀 내려갔지만 어제 오늘 또 올라간 것 같아요. N달러는요. 달러 N은 또 132엔 하면서 2002년 4월 이후 최고치 수준까지 가니까 정말 엄청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부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오르는 엑슨모빌을 지금 에버코어가 투자 의견을 상회했거든요. 중립에서 매수 88달러에서 120달러를 올려놨잖아요. 이게 보시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쉐브론도 오늘 좀 올라갔고요. 필립스 66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좀 당혹스럽죠. 이건 이제 월봉으로 갖고 왔어요. 월봉으로 갖고 왔는데 여기 2014년이거든요. 딱 요 시점이 엑소모빌이 사상 최고가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52주 신고가는 그냥 뭐 계속했던 일이고 올해 들어서요. 아직 사상 최고가는 약 모자란데 요거가 엑소모빌 시점이니까 거의 붙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만간 아마 엑소모빌의 최고가도 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림으로 보면 그런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매번 뭐 저도 그분의 전문 지식은 전혀 없지만 어찌됐건 여러 그림을 보셨잖아요. 뭐냐면 엑소모빌 특히 엑소모빌 그림 보셨던 것 같아요. 엑소모빌의 설비 투자 내역은 여러분 그림 치면 금방 나오거든요. 엑소모빌의 설비 투자가 꾸준히 줄어들었었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엑소모빌, 쉐브론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같은 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탐리가 작년에 얘기했던 진짜 본질적인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죠. 좀 이렇게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좀 심하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 규정하고 투자 의견 엄청 좋게 내놓는 아이비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엑소모빌이 사실 그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질문 오거나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하고 저희가 다른 그 증권사에서 Q&A 시간에 하는 건 항상 엑소모빌이 나오는데 전화 부사장님이 똑같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좀 못 삽니다 지금요. 웬만하면 못 사거든요. 다만 기관 투자가는 살 수밖에 없어요. 펀드 매니저들은 지수를 쫓아가기 때문에 사는 거지만 개인은 살 수 없어요. 근데 개인은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지수를 사는 거고 엑셀이 같은 섹터를 사는 거고 그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가치주라든가 퀄리티나 이런 걸 사야 된다 보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런 거를 여전히 이렇게 올라간 거를 왜 지금 얘기하냐는 거에 대한 해답은 아니지만 그중에 가능성 있는 답 하나를 오늘 CNBC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오늘 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은 주가를 봅니다. 주가. 저도 이제 실적 본다고 하지만 느낌 같은 느낌으로는 실적 보려면 눈을 내려서 봐야 되는데 주가는 눈에 확 띄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보는데 이 CNBC에서 오늘 조사한 걸 보면 그 주가는 거의 안 봅니다. 안 보고요. 오히려 실적 있죠. 실적을 현재 실적뿐만 아니라 과거 실적, 미래 실적까지 다 보고요. 그것도 상대 비교라는 거는 시장 대비 아니면 섹터 대비 아니면 스스로의 과거 대비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 대비 낮은 PER, 시장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기서 보게 된 건 시장 전체입니다. 17.5배라는 밸류에이션 대비. 두 번째는 과거 대비, 스스로의 과거 대비 PER이 낮은 걸 갖고 많이 떨어졌다 올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가가 아니라요. 세 번째는 이익이 그러다만 늘어나야겠다.
다만 안 늘어난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 CNBC에서는 선별은 마이너스 5%까지는 오케이예요. 마이너스 5%까지 이익이 증가하는 건 오케이지만 그나마 올라가는 거, 더 많이 이익이 줄어드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뽑았어요. 딱 9종목을 뽑았는데요. 제가 이 9종목을 보면서 깜놀했습니다. 깜놀. 여기에 엑소모빌이 또 들어갑니다. 이거는 주가를 여러 번 보실 필요 없어요. 주가를 보고 저게 뭐야? 그런 얘기는 저도 마찬가지 합니다. 저도 여기 보면 언더아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더아머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지만 이게 들어간 겁니다. 어찌 됐건요. 포드는 뭐 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건 생각이 다 다르실 것 같고요. 이게 보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찾아봐서 공부하실 필요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들도 검증할 때 이런 방법을 한번 검증 한번 해보세요. 이거 검증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야후라든가요. 핀비지 사이트만 가더라도 여러분들 쉽게 검증할 수 있어요. 다 바로 나와. 이런 거 바로 그냥 표 하나로 여러분들이 핀비지 들어서 포드라고 치기만 하면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 나오는데요. 보시는 방법입니다. 포드 PR은요. 예를 들어서 엑소모빌을 갖고 보여드릴까요? 엑소모빌이 에너지 섹터에 있겠고요. 현재 기준을 보면 포드 앞으로 12개월 실적 기준 PR이 10.7배입니다. 10.7배.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시장이 지금 17.5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싸단 얘기죠. 이들 시각으로 보면 요거는 과거 자기네 과거 자기 엑소모빌의 과거 5년 동안의 12개월 예상 실적 PR은 24.5배입니다. 물론 그 당시랑 지금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익이 워낙 적을 때라. 그렇지만 이건 판단의 문제고 여태 이렇게 기준을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 대비 얼마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56%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는 24배인데 10%니까 50% 이상 싸졌다는 얘기죠. 시계에서 언더아머는 80%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때 80배 할 때 보면 80배요. 언더아머가 지금 16.2배지만 과거 5년 동안은 80배면 이 80배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 제가 딱 얘기하냐면 스테판 커리가 엄청나게 히트 쳤을 때도 있겠고 우리나라도 제가 간혹 말씀드렸잖아요.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좀 덜 그럽니다. 지금 보면 요즘은 이제 다시 오픈해서 그렇죠. 한때 길에만 걸어가다면 운동하는 형님이나 누나들이 뭐 나눠줄 때 있죠. 와서 운동하시라고.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거의 80%는 이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미국에 계신 분들도 운동하는 데 가면 거기 트레이너들이 언더아머를 엄청 입고 있었다는 거 아마 공감하실 분 계세요. 그때 80배였다는 얘기입니다. 80배. 근데 지금은 언더아머 입는 분이 있죠. 있지만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나이키가 훨씬 많고 특히 일부 보면 룰루레몬 입은 분들이 좀 있어요. 딱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걸 표현했어요. 여기는 그냥 그 숫자를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되겠고요. 요거는 2022년에 이익 증가율입니다. 아까 마이너스 5%까지 용납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나오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언더아머, 넷플릭스, 머도나가 마이너스고요. 나머지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 오른쪽은 YTD 몇 퍼센트 올랐냐 떨어졌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평가한 거가 9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진리일 수 없으나 이런 식으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한국 주식들도 쉽지는 않아요. 한국 주식 이렇게 과거 5년 평균 PER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걸 판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계속 갖고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지금 버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물 타야 되는 시점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큰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종목을 지금 몇 가지 네, 종목은 포워드 이런 거가 이제 거기 들어갔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겠고요. 디아로트는 이제 주택건설 업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9개 있겠고요. 앞서 엑소모빌은 보셨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지금 데이브 앤 버스트 엔터테인먼트 이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데이브 앤 버스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거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수많은 어떤 제품이나 소비가 좀 줄어들고 앞서 이제 타깃 얘기 나왔잖아요. 타깃이 왜 주가가 오늘 계속 떨어졌냐면 재고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타겟이나 월마트가 이런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테레비가 덜 팔리고 지금 러기지 그 여행용 가방에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고 지금 겨울에 주문한 옷이 겨울에 팔아야 될 옷이 지금 왔다 그러면서 지금 재고 떨어야 된다 이 얘기 한 건데요. 데이브 앤 버스트
더 버스트 엔터테인먼트는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미국에 계신 분 꽤 많이 압니다. 데이브 앤 버스터즈라는 곳으로 레스토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렸고요. 저희가 이때 심벌은 다들 이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플레이란 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주가는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반등했어요. 오늘 실적이 나왔고 반등했는데 제가 오늘 극명한 차이가 있다. 전 이 주식이 엄청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그건 잘 모르고 저는 가봤지만 이게 국내 주식하신 분이 이걸 많이 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업종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쉽지 않은데요. 딱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에 보면 바가 있고 여기에 바도 있고 그 오락기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 오락기가 많이 젊은 애들 많이 가는 거 애들 네. 오락기가 있고 조금 나이 드신 분이면 이제 콜라도 있고 우리를 보면 치맥 있죠. 치맥. 뭐 다트도 좀 하고 뭐 다트 그런 있고 건가요? 그렇죠. 오락기도 있고 거기 보면 그 풀 당구 있죠. 그런 것도 있고 포켓볼도 엄청 치고. 시끄럽죠. 네, 포켓볼이 엄청 시끄러운 건데요. 근데 오늘 실적을 발표했어요. 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혹시 여기서 이런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오늘 강추드리는 거가 이 회사에 오늘 IR을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오늘의 실적 발표 자료를 한번 다운받아서 네.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걸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다 없어서 번역기는 못 돌렸는데요. 딱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비타라는 것도 있고 뭐 영업 마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졌을 때 에비타 기준을 보면 이번에요. 매출의 31.8%가 나오면서 지금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마진이 좋아졌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마진이 더 좋아져요. 예전보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28.9%, 2019년에 27보다 마진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서비스 기업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기업이고 거기서 게임하고 이런 건데 마진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영업업장에서의 인컴 있죠. 영업 마진이죠. 쉽게 영업 마진도 36.2%로 기존에 2021년 34.2%, 2019년에 31%더 좋아졌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품을 파는 곳이 잘 안 되고 서비스라는 곳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바로 이 그림이 지난 토요일 날 이건 부사장님이 설명했죠. 부사장님이 설명했던 자료를 제가 다시 갖고 왔거든요. 이건 프레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들어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레드에서 딱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구스 앤드 서비스 스펜딩 엑스펜디처 치면 딱 나옵니다.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부사장님. 그 보시는 그 붉은색이 서비스고요. 밑에는 파란색이 굿즈인데 원래는 서비스가 굿즈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게 그 과거의 통계였는데 팬데믹 이후에 반대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서 지금은 굿즈가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조금씩 바뀌면 모습이 나와주는 게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을까? 이전처럼 예, 정상화가 돼서 서비스가 더 많이 예. 아직까지는 소비가 될 정상화 것이다. 되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격차가 줄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제품 위주로 됐는지 아니면 서비스가 좀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또 부사장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산 관련한 종목 잠깐 장 아까, 부사장님도 제가 언급해 언급했었죠.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이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 진짜 평화주의자고 저도 평화주의자인데 저도 방위산업 관련 주식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한 5, 6년부터 갖고 있어요. 네. 갖고 맞아요. 있고 네. 제가 이번에 2월달에 전쟁 날 때도 이거 단기적으로 보면 재미없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때도 제가 틀렸죠. 왜 틀렸냐면 저는 전쟁이 일주일 안에 1, 2주 안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끝나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그래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서방 유럽 기존의 동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주고 러시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메꾸기위해서 인벤토리 다시 채우고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화랑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안 좋지만 화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로키드 마틴 이런 것이 저는 로키드 마틴 이번에 지금 이런 추세로 전쟁이 빨리 안 끝나 전쟁 끝나도 마찬가지지만 채워넣는 수요가 엄청 늘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락히드 마틴입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사드랑 F-35. 노스롭 그루먼도 앞서 말씀드렸죠. 일본 전투기가 들어가고 또 일부 여기에 보면 무인 항공기 이런 데 보면 미국에선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차세대 항공기 사업을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이게 노스롭 그루먼 뭐 로키드 마틴 다 협업을 다 같이 하는 친구 되겠고요. 이거 토마호크 미사일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레이시온.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마찬가지 단기적으로 올라갈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걸 좀 좋아하시고 우주 항공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종목보다는 제가 봤을 땐 우주 방해산업 ETF, ITA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거가 오히려 합리적이라 보고 있고요. 요즘 보면 제가 굳이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주식 엄청 난리 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방해사업도 요즘 엄청 잘 나가는 거 있는 맞는데요. 뭐 판단 잘 하셔갖고 다 진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업체의
어떤 기술력, 업체의 매출의 의존도 이런 것처럼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일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오늘 한번 공유 한번 해드렸습니다. 어찌됐건 가장 편한 거는 우주 방위산업 ETF일 거다. 저는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네요. 네, 우주산업, 우주방위산업 관련된 ITA ETF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뭐 7차 핵실험 뭐 준비 다 맞습니다. 됐다 뭐 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불안하기는 한데 방산주를 그렇다고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테마적인 성격이 강해서 맞습니다. 뭐 투자를 해도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목요일 현지 시각으로 발표될 지표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될 이제 FOMC 결과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이미 엄청나게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5 정도 불안감. 우리 부사장님은 그래도 아는 내용이니까 괜찮다 7 정도로 7. 생각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북한의 핵실험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또 지정학적 리스크, 외국인 자금 이탈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올 텐데 부디 지금 뭐 1차 아니고 네. 7차니까 7차니까? 아는 소식, 예, 알았던 이야기로 좀 심리가 좀 개선이 돼서 부디 오늘은 또 국내 시장도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겠죠? 올라갈 겁니다. 모르죠. 뭐 올라가기를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저희는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도 어김없이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